오늘 국무회의가 열리고 여기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국무에서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요. 했답니다. 25번째. 속보가 떴어요. 아, 지금 했대요? 속보 떴나요? 예. 했어? 예, 했습니다. 자, 이건 뭐 예상했던 바입니다. 일단 거부권은 당연히 예상했던 바고 그러면 오늘 28일 본회의에 원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될 예정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뜬 기사 하나가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좀 빼놓고 미루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게시판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자꾸 이렇게 친윤에서 압박을 하면 한동훈 대표가 열받지 않겠냐? 그럼 열받아서 에이씨 특검법 찬성 이렇게 가지 않겠냐? 그러면 시간을 좀 주자라는 게 민주당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분위기 맞습니다. 미뤄지기로 결정이 됐나요? 미뤄지는 걸로 많이 좀 무게가 쏠리는 것 같고요. 미루자. 예. 일단 지금 뭐 25일 선거 이후에 28일 3일 안에 어떤 당내 국민의힘 당내 움직임이라든지 전국에 대한 상황들을 특검 분위기로 몰아가기는 좀 시간이 짧다.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두면 첫 번째 말씀한 대로 지금 단계 문제로 국민의힘이 거의 뭐 풍비박산 나기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나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이거는 거의 이제 전면전 양상이거든요. 전면전이다. 그럼 이제 기다려봐야 되고 두 번째 녹취가 있어요. 녹취. 아직도 의원실에서 열심히 채굴하고 있는 녹취들이 있는데 명태균 녹취. 네, 명태균 녹취인데 그 좀 민감한 녹취들을 지금 채굴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던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던져 놓으면 아무래도 지의의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하는데 나름대로의 좀 흔들림을 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다 전략적으로 생각해서 미루자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을 만약에 12월로 넘어가면 뭐 언제죠? 2일, 10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이거 위험하다 아니다. 이거 OX 말고 그냥 뭐 얘기를 들어보죠. 뭐 일단 윤수석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글쎄요. 통과 가능성? 글쎄요면 위험한 위험한 거. 아니 이게 부진한 얘기야. 어제 참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얘기해 주세요. 어제 9시 약 한 20분경에 저녁? 불행한 사태가 있었잖아요. 저희 당에. 아침? 김민전. 김민전. 그걸 저는 이제 다른 방송하느라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는 이거 뭐 진짜 긴급 재난 방송 수준이에요. 그거 저희가 내일 다루려고 이제 또 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슈여서. 그 배경과 그 상황과 그다음 비공개 회의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기사가 다 나왔잖아요. 고성. 그런 거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그 고성이 신지호 부총장하고 아니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한동훈, 김민정. 아니야. 아니, 저기 최고위원 아닌 분들이 고성했죠. 정성국 의원, 정성국 조직 부총장 대 신동욱 원내대변인. 자리도 완전 끝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고성이 갈 수밖에 없네. 크게 질러요. 멀리 떨어졌으니까. 전화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 꾹꾹꾹꾹 눌러담은 게 터진 거예요. 근데 그 터진 게 비공개에서만 터졌으면 뭐 그냥 넘어갔는데 공개해서 샜잖아. 한동훈 대표 즉각 반응을 해버린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 어제 브리핑 보니까 열받은 거죠. 열받았더라고요. 15분을 했어요. 우리가 말도 빨라졌어. 우리 기준으로 25분짜리예요. 그러니까 말이 빨라졌어. 네, 엄청 빨라졌어요. 1.5배속이니까. 흥분한 거지. 속된 표현을 하면 개빡쳤어. 그러니까 결론은 이 정도는 되죠. 이런 분위기라면 안 돼. 안 돼? 네? 네. 이런 분위기라면 이 배가 산으로 간다. 뭐 단일 대우 얘기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쭉 왔는데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흔들흔들하고 게다가 이재명 대표 이 무죄가 하나 나오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몰리고 있잖아요. 그런 이제 지지자들이나 이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 야 니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게시판 갖고 난리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한동훈 대표의 그 얘기는 내일 좀 중점적으로 네 다룰 알겠습니다. 텐데 예. 그러면 요게 재의결. 특검법 제2결에 영향을 줄 것 줄 같네. 가능성이 있어요. 있지. 있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쇼츠로 어제 오후까지 정지. 아니 어제 오후까지는 아예 아니라고 했는데 밤사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글부글. 부글부글 심상치 않다. 일단 부글부글 2판 4판 뭐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민주당이 딱 아침에 아니나 다를까
바로 들어오죠. 제 의견을 민주당은 미룬다. 유능한 야, 정당이에요. 야, 전략적으로 굉장히 야, 판단을 잘해요. 이미지를 느낀 거지. 야, 팬은 잘 읽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가족까지 건드려? 봐, 오케이 해봅시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한동훈 확신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가족이 어쨌든 얘기가 나오니까. 끌어들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 그럼 우리가 특검법으로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면 한동훈 대표가 열받았어. 그래?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까짓거 우리 해봐. 예를 들어서 어제 정성국 의원 고성을 나눴는데 그럼 나 찬성 이럴 수도 있고 그런 분이 여러 명이 되면 되는 8명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실은 저는 윤희석 대변인의 한동훈 대표의 대뇌피지를 맡고 있는 윤희석 대변인의 저 말씀은 친윤계 들어라. 니네 그렇게 지금 이렇게 할 땐 아니야. 라는 내용도 살짝 영상 짤 만들어서 내포하고 친윤계한테 뿌려야 돼. 뿌리는 거지. 근데 그럼 친윤계가 저를 죽이세요. 아이고 깨개갱 할 거냐? 상황을 전달하는 거예요. 상황. 제 의견이 아니고. 상황 전달. 역시 근데 하여튼 대단히 친윤계나 대통령실에서는 의원들 지금 단합을 시키려고 대단히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정진석 비서실장이 의원들 40여 명과 식사 자리 했잖아요. 예. 그 자리 왜 했겠냐고 갑자기 이 재의결 때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박성민 의원이 상당히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그냥 운동 약속도 상당히 많이 잡고 있고 점심 저녁 막 계속 약속 잡으면서 혹시 이탈표 있을까봐.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좀 불쾌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성민 의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되게 대단히 편하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하는 사이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재의결을 앞두고 야 위험해질 수 있겠는데 야 이거 좀 단속하자. 그러한 움직임을 실질적으로 친윤계에서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제가 늘 인생이나 정치나 복잡계라고 얘기하는데 장해찬 씨 등 이쪽에서 한동훈을 죽이기 나서서 이 게시판 논란을 끌어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반작용이 돼서 그래? 그러면 특검법. 그래서 위태로운 지경도 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보통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 귀신같이 잡아치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바보들이 예. 그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당장 현실만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한동훈 대표를 막 타격하면 기분이 좋겠죠. 예. 저거 쫄았어. 저거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양상이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엊그제 말하자면은 김민전부터 시작해서 나경원 의원 또 뭐 김은혜. 네, 김은혜 의원 막 김승규? 강승규. 강승규 의원까지 융단 폭격이 들어간 거는 이게 너무 눈치를 채게끔 이거 뒤에서 누가 지시를 했구나. 그러면 용산이겠구나. 오해를 받을 만큼 노골적으로 그래 내가 시켰어. 이래도 될 만큼 용산의 그림자가 보인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이 아니, 안 좋아요? 예.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데 근데 자루 차리네. 근데 저는 지금 이 재의결 특검 들어오면 우리가 8명이 아니에요. 4명은 상수라니까. 그리고 4명은 꺼내지 아니어도 2명은 상수야. 알잖아요, 우리가. 2명은 무조건 상수야. 그러면 조경태, 안철수. 그렇죠. 거기는 상수라서 뭘 해도 뭐 그거 가는 거니까 6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작정하고 헛기침만 해버리면 6명 움직인다는 소리야.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근데 이거를 용산 바보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그렇죠. 있는데 자 봐요. 만약에 가결이 됐어. 근데 우리 이탈표가 뭐 9표야. 예. 뭐 10표야. 이러면 더 바보 돼요. 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특검에서 막 두두두두둑 나와. 그러니까 그럼 또 다를 수 있죠. 뭐가요? 특검에서 두두두둑 뭐가 나오면 특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통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 숫자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20표 나오고 우리가 30표 나와가지고 10표 차로 뭐 그렇게 됐겠어요? 그쵸. 그러진 않잖아요. 그 숫자가 나온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막 열받아서 야 통과시켜 이런다고 갈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렇게 보다 해서도 안 되는 판단을 해야 건데 된다.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 분위기가 당에 너무 안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한동훈 대표의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오히려 반작용으로 특검의 가결 분위기는 원래는 이제 사실 어렵다라고 봤는데 이거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도 좀 됐다라는 말씀까지 전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폭발
이걸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다루겠습니다. 어제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특검법 관련해서 했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슈예요. 친윤과 친한의 대폭발 갈등입니다. 그제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준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 간에 약간의 설전이 있었고 그 뒤에는 비공개 차원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약 15분간 뭐 아주 폭발을 했습니다.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말을 아끼는 모습도 보였고 장해찬 최고는 런동훈이냐 왜 뒷모습만 보이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한동훈 대표의 작심 발언들이 나왔어요. 이건 한동훈 대표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야, OX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역시 장 소장님만 독특하게 X. 예, 독특하게라는 표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괜찮아요. 먼저 X부터 들어볼까요? 아니 반격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 전 그런 차원이에요. 더 센 반격이 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뭐 그냥 본인의 입장을 한번 백풀로 밝혔다고 해가지고 이걸 반격이라고 볼 것이냐. 이 정도는 한동훈 네. 대표 입장에서는 반격도 아니다. 적어도 고소를 강렬하게 원하고 있는 장해찬 씨를 예. 고소를 해야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냥 항변이야, 항변. 항변. 내 입장을 설명해 준 거. 예. 그냥 답답함 토로 이렇게 봐야지 본격적인 반격 이거로 보기에는 좀 약한 수준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공달 선생님께 몇 번 제가 여쭤봤는데 예. 공달 선생님도 모르는 건지 사실 제대로 얘기 안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하고. 아니, 되게 어제- 불쾌하더라고. 뭐, 자다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거 왜 전화했어? 뭐 거의 그 수준이더라고. 잠도 안 그런 건 깼는데. 아니야. 짧은 단어의 그 대답에서 딱 느껴졌는데 진짜 이거 한동훈 대표 가족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본인만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그런 가족이 연루돼서 "헉, 이거 뭐야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밖에서 보기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방어적으로 보였다거나 한동훈스럽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였다거나 그랬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지금 지금 말씀은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가 소극적이고 이른바 런동훈 얘기도 듣고 하니까 가족 얘기가 나오니까 쫄려서 그런 거야. 다 그렇게 라는 생각하잖아요. 얘기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건 별개다. 만약 나는 그래서 제 생각에 가족이 연루가 됐다면 먼저 얘기했을 거예요. 그 성격에 예, 그럴 사람이에요. 그럴 뿐이에요. 자, 이거 별개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네.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족이다 아니다. 지금 말씀은 그것과는 별개로 일단 한동훈 대표가 소극적으로 하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죠. 가족 그래서 여부는 빼고. 그 이제 논리는 뭐냐면 물론 그저께 그게 나왔지만 이재명 대표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예. 그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는 게 당에 도움이 되느냐. 게다가 본인 가족 얘기인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가족이 아니라고 아니야. 가족이 아니어서 자 우리 가족 안 했습니다 하면 거기서 끝날 거냔 말이에요. 어제 김민전 최고위원 뭐라 그랬습니까? 팔동훈인데 우리는 안 보여줘요. 팔동훈 좀 밝혀줘요. 그러면 가족이 아니라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그럼 이제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 뭐 이게 맞네 안 맞네. 뭐 음모론 나오고 뭐 배후 나오고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거는 한동훈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될 것 자, 같아요. 그럼 한동훈 대표 본인에게 당연히 도움이 안 되죠. 본인의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여당 대표란 말이에요. 선당우사. 여당 대표란 책임 아니 뭐 그렇게 거창한 얘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현 상황에서 지금 특검법 앞에 있고 뭐 의료개혁 출발시켰고 막 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뭐 하시고 근데 갑자기 게시판에 뭐 이게 누가 쓴 건지 뭐 배우자 이름 나오고 거다가 밖에서 지금 장해찬 이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반응한다는 게 이게 맞느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네, 거라고 제가 이제 봐요. 한동훈 대표가 그제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극우 유튜버가 얘기를 했고 그거를 일부 친윤 분들이 막 확장하는데 또 언론까지 거기서 덩달아서 얘기하는데 이게 옳으냐라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저도 이제 언론에 오래 있었으니까 언론이 이제 주요 언론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정도 할 정도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쟁점이 됐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장 소장님 말씀은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이 쟁점이 된 사안을 일단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건 아니냐?
라는 의견이에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매듭 지어야죠. 그러니까 여당 대표의 자리가 본인의 어떤 이 일이라고 해서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본다면 최소한 한 보름을 끌고 지금 왔잖아요. 보름까지 끌 일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족이든 아니든 법적 조치를 하든 안 하든 명확하게 어느 순간에는 끊고 이런 잡상인들의 어떤 자중질환은 내가 법적 책임을 묻겠다 하면서 딱 입을 닫게 만들었었으면 본인이 말하자면 조롱당하잖아요 지금. 예. 조롱당하고 쫄았냐 뭐 버럭동운이냐 심지어는 공개회의에서 최고위원이 저격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이거 수모예요. 어떻게 당대표를 옆에서 최고위원이 비공개도 아니라 공개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거는 따지고 보면 저는 김민전 의원도 오더를 받고 그렇게 했을 공산이 크다고 추측이 되나 한동훈 대표도 할 말은 없다. 왜냐하면 그 일을 자초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입을 열게끔 그냥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야 뭐 이제 국민의힘 일이긴 하나 최소한 당 대표라면 이 자중질환을 놔두면 사라질 거라는 아니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당 대표로서 수습하는 모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좀 강력한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이 입을 이렇게 열지 못하도록 하는 장해찬의 입을 된다. 막아놨어야 된다. 저는 장해찬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상대하기 싫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지금 당 대표예요. 한 사람의 정치인 한동훈이 아니라 그러면은 끊고 갔어야죠. 저는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어제 그게 터짐으로써 한동훈 대표 이 게시판 관련한 이슈가 하나가 커지고 앞에 나오게 됐어요. 자, 이거는 한동훈 대표 죽이기다. 요거는 이제 확실해졌어요. 예. 요건 소득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유불리를 따지면 자 그럼 여기서 가족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그 궁금증을 해소시킬 만한 것만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저도 모릅니다. 사실관계는. 근데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그런 관점에서라도 비슷한 수준의 언급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 게 가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 만약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건 인정을 해요. 그리고 가족 끌어들이는 개인적으로 이거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얘기됐을 때 그 유튜버가 누구 이름해서 쭉 검색했죠. 검색해서 엑셀표를 쭉 만들었잖아요. 도대체 한동훈 대표 모친과 장모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해봐요. 우리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장인하고 배우자 이름, 그다음에 딸 이름 정도는 언론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대충 압니다. 장인어른 유명한 분이시고. 근데 아니, 모친, 그다음에 장모? 그러네.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공직기강이나 인사비서관이나 뭐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까진 청문회 했구나.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했으니까 기다려 나오겠네. 봐요.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데 탁 그래 하면서 쫙 지금 말씀은 뭐 하신 분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장인, 딸, 부인 요 얘기는 알 수 있죠. 사실은 알지. 핵심은 장모야. 장모랑 모친. 모친도 잘하면 알 수 있을 수가 어떻게 있어요. 알아요 모친을? 아니 뭐 저기 유튜버가 어떻게 알아? 뭐 잘 장해찬이 찾아보면 어떻게 엄마니까 알아? 저기 보면 기록 같은데 보면 뭔 기록? 부친 모친이 나와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제 나무 위키 다 봐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으로 알 수가 없어. 기다렸던 듯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공적 기록을 보고 검색했다는 말씀이세요? 준비하고 있었단 얘기지. 아니 이거 좀 더 정확히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개입됐다는 얘기예요? 유도 질문. 공공이라는 말은 난 몰라요. 그럼 공기관으로 하죠. 공공 빼고 하나 그냥 뺄게요. 아니, 기관, 그게 아니라 기관, 어떤 식으로든 그걸 저는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 의도. 이 사람들의 의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처를 주기 위해서 가족 그건- 관련한 얘기를 그건 당연한 거지. 의도는 뻔히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알지. 그럼 이 시작이 뭐냔 말이지. 그럼 이 사람들 준비를 했던 거고 예. 준비해서 쭉 나오고 있는 이 작전의 전체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 작전에 끌려 들어가서 가족이냐 아니냐 너 물어. 그래 가족 했어 안 했어? 이 질문에 답하는 상황이 맞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람 의원이 강기훈 행정관이 연루된 거 아니냐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좀 스토리를 맞춰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윤희석 대변인의 말을 제가 그냥 해석하면 제 해석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틀리더라도 얘기하지 말았어요. 제가 이건 윤 대변인 입장을 얘기해서 하는 거니까. 예. 용산이 개입됐을 수 있다로 나는
그러니까 천하람 틀린 해석이든 천하람 어쨌든 의원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의심을 하는 거죠. 저는 한마디로. 그렇게까지는 얘기한 건 아니고 오케이. 예. 합리적 의심은 용산이죠. 아니 용산. 등장인물을 보세요. 등장인물. 그러니까 이 당원 게시판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의 등장인물만 보면 장해찬. 청희찬, 자 강기훈 음. 나왔잖아요. 언급이 예, 됐잖아요. 언급이 됐죠. 그다음에 이병준, 이병준. 거기도 친한계 쪽 유튜브는 아니니까. 거기는 이제 완전 친윤 쪽. 예, 친윤 쪽. 그다음에 발언하는 강승규, 음. 김민전, 나경원, 김은혜. 김은혜. 이 등장인물들을 보면 다 친윤이에요. 특히나 용산에 발악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용산이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도 친윤이지. 아,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친한계 쪽에서 대통령이 이 상황을 무지 좋아하고 있다. 그렇게 잘못된 인식이든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는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꼬섭다. 꼬섭다 한동훈. 쌤통이다. 한동훈 진짜 기분 나빴는데 이 기회에 너 좀 당해봐. 너 내 그런- 와이프 가지고 지금까지 그랬지. 그렇죠. 어. 언제까지 내 앞에서 잘난 체 할 거야? 뭐 그래. 이런 거지 뭐. 근데 그럴 일인가 싶어요. 이게 저도 그래요. 망해가는 집단이죠. 왜 당 대표를 못 살게 굴어요? 음. 그러니까 어떤 뭐 노선이라든지 정책적인 판단,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당 대표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당 게시판 썼어 안 썼어 왜 안 밝혀? 그런 비판은 저 같은 평론가는 할 수가 있는데 예. 당의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윤핵관들이 아이고 잘 됐네 이거 문제 삼자 쫓아내자 이게 뭐 하는 집단이에요. 제가 이거를 권력 투쟁으로 보면 딱 보여요. 일단 한동훈 대표를 당원 게시판으로 막 공격하니까 일단은 뭐가 없냐 특별감찰관 얘가 쏙 들어갔어. 기자들이 특별감찰관을 안 물어요. 당원 게시판 어떻게 안 됐어요?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특별검사 특검도 요 얘기도 이제 쏙 들어갔어요. 솔직히 저 어제 그저께 나온다. 아니 이재명 대표 무죄도 네. 정우성 때문에 다 묻혔어요. 에이, 에이, 그 얘기하려고 갑자기 그랬는데. 갑자기 뭐, 연애 아니, 프로그램으로 갑자기, 가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슈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걸 이슈라는 얘기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거. 프레임 아, 전환이에요 오케이, 지금. 오케이. 이거 한참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우성 정우성 씨 그게 아니라 정우성 씨가 나는 알아서 또 하고 뭐 그래. 친한계에서 뭐 이렇게 논의했다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동그랬더니 갑자기 정우성 얘기하고 그래. 근데 아니 그냥 그 상황을 얘기한 연예인 건데. 걱정이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그치.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슈가 묻혔다고. 국민의 걱정이라서요. 그래. 걱정하고 하고 있다니까. 있어. 그러니까 저는 이 그 국민의힘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제가 속담을 썼어요. 근데 좀 불쾌하더라고. 뭐냐면 어물쩡 망신은 뭐가 시키죠? 꼴뚜기가 시키죠. 그 꼴뚜기가 누구야 그럼? 꼴뚜기는 다 됐어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은 이기는 쪽은 다 이기든 지든 다 꼴뚜기예요. 아니 안에서 친윤이 여기서 이긴들 꼴뚜기가 안 친한 이긴들. 되겠습니까? 친윤이 이긴들 꼴뚜기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국민의힘은 어물쩡이고 국민의힘은 망신살이 10월 동안 뻗쳤고 이 해결이 돼도 뻗치고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꼴뚜기 싸움을 보고 있는 느낌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면 빨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애신당 쪽 공격이 좀 너무 좀 유치하고 유치하지.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러다 말겠지라고 방치한 게 화를 키웠다. 그냥 평론은 한두 번 할 수 있죠. 평론가들이 예. 당원 게시판 뭐야 가족이 아니야 왜 대답 못해 에이 이건데 이거를 진짜로 무슨 확전하듯이 당원 게시판으로 당 대표를 끌어낼 수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다르고. 그게 현실화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장해찬 씨와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제 고발 저 명예훼손 법적 뭐 이런 거. 조치라든가 왜냐하면 수준이 음. 이게 그냥 당원 게시판 문제를 밝혀라 뭐 한동훈 뭐 의심스럽다 이 참을 좀 넘어서 가지고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비아냥과 이제 조롱까지 하더라고. 어제 방송 나온 걸 보니까 썼냐 안 썼냐 그 다른 거 썼냐 안 썼냐 그 문제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막 뭐 얘기를 말이 하던데. 길다. 말이 길다. 과연 그게 그냥 가만 두니까 저렇게 조치를 못 하는 거 보니까 얘 장해찬 말이 맞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좀 그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그제 나왔나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문제를 이제 당원 게시판 논란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고발할 것을 법적 검토하고 있다. 근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뭐예요? 허위 사실 여기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 사실이 뭐가 허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그걸 허위 주장하는 사실이라는 거 거야? 가지고 법적 조치하는 건 나는 반대인데 그걸 가지고 인신 공격하는 거 음. 신혜식 그 유튜버 같은 경우도 막 그냥 쌍욕을 다 하잖아요.
그런 것은 좀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때요?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없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럼 여기서 허위 사실은 뭐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걸 허위 사실로 본 거예요? 다 허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지금 예를 개입됐다고 들어서 얘기하는 게 허위 사실인 건지. 장해찬 씨가 아예 배우자 이름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그게 허위 사실이다. 네, 저는 그거라고 봐요. 아니면 이제 비방글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가족 명의로 올려진 글들은 지난번에 검토해서 쭉 내요. 911개인가요? 910몇 개 놓은 거 보면 907개. 907개 놓은 거 보면은 거기에는 비방글이 별로 없다.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전혀 없다고 했어요. 전혀 없다라고 예, 했어요. 전혀 없어. 근데 그건 이제 또 친윤 쪽에서는 약간 입장이 다르긴 해요. 뭐 여사에 있다고, 대해서 뭐 이런 거 이게 비방글이냐 이게 왜 비방글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건지. 그러니까 결론은 그 명예훼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적시에 의한 허위 사실에 의한 그거 좀 봐야 되겠습니다. 모른다고 제가 모르나.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 진맥을 해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손 여기를. 근데 옛날에 궁중에서처럼 실 네. 해가지고 회 이미 옵니다. 뭐 이런 느낌이야 지금 제가. 왜냐면 이게 허위 사실이라서 또 여러분들이 그러면 가족이 있는 건 아닌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명확치는 않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마 모르지.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 고발장을 접수하면 거기에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이번 주 안에 제출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대요? 내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들여다보면 될 것 민주당분이 같고.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렇죠, 주워 들었죠. 이렇게 그 맥을 짚어야 되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서 잘 들어요. 언제 해요? 이번 주에 꼭 해요, 해요. 뭘로요?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 누구 장해찬? 일단은 이병준 TV 거기를 필두로 해서 거기 원소스니까 거기를 필두로 해서 몇 명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검토하고 있다. 근데 고발장은 거의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정치가 그렇고 사람이 그런데 본인 스스로를 깨진 유리창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깨지면. 유리창 깨지면 계속 거기 쓰레기 던지잖아요. 우리가 깨진 유리창이로 사람도 그러거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금을 내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막아야지 조금이라도 깨져버리면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투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만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우롱하고 하는 상황까지 이런 거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고 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이미지도 고려했을 때 좀 늦은 감이 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뭡니까? 당원 게시판에 네. 친윤들이 또 얘기하면은 이제 뭐 대통령 측근들이나 주변 인물들이 한동훈 대표 욕하는 여론 작업을 한다는 설들이 있다. 당원 지금요? 게시판 IP 전체 조사해 보자. 이렇게 나가자는 거야. 일부 친한 쪽에서 누가요? 친한 쪽에서 일부가. 그럼 당 깨지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연락받으니까 했을 수 있지만. 그럼 이 당원 게시판 왜 만듭니까 그러면? 그쵸, 대나무 그쵸. 숲인데 이걸 다 대나무를 베자는 얘기잖아. 그 여론 조작을 친윤 사실은 당신들이 더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부터 한동훈 대표 안 되게 하고 한동훈 대표 몰아내기 위해서 친윤 너희들이 이런 건 선수 아냐? 그래 그러면 까보자 같이. 요 분위기가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아 그렇게는 안 봐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생각을 했으면 뭐 진작에 반격을 그렇게 했겠죠. 그런 논리로. 근데 지금 참고 있는 거잖아요. 참다 이렇게 터진 거는 그래도 당 전체를 생각하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다고밖에 해석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치기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참으면 병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참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참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수습하는 이거를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수습하는 차원이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한동훈 대표가 수습하는 차원이 됐어. 대응을 해서 본인이 어떤 정치인들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는 막 이제 다 엎지른 인물 닦는 느낌이라서 이제 뭐래도 한동훈 대표는 얻을 게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시기가 늦었고 저는 봐봐요. 발언 중에 굉장히 날선데 명태균 리스트, 김대남, 자기 이슈 이 세 가지 단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떠올라요. 저만 그런가요? 자기 이슈를 덮으려는 게 명태균 하면 대통령 부부 이슈인데 그게 싹 안에 사라졌고 김대남도 결국에는 행정관 출신인데 그 뒤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떠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연관화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뒤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동훈 대표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뭐 저희가 아니 그냥 생각이 좀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럴 수 그거는 왜냐면 익십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거는 아직도 네. 동의가 그러니까 다 주지하는 바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 빨리 물러나기를 원한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주지하는 바다라고 저희가 그냥 동의할 뭐. 수 있겠죠. 그럼요. 저는 세모. 도 있고. 저는 그 이해하고. 세모. 어. 화면 저기 빼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제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그래도 아낄 것 같아. 왜? 왜요? 그래도 정이 있어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한남동보다는 덜 미워할 것 같아요. 저는 미운 사람은 용산이 아니라 한남동이지 않을까. 한남동에서. 왜냐하면 되게 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와 모욕감은 용산보다 여사가. 한남동일 수 있지 않겠냐 관계가 근데 익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거쳐 올라오면 저는 약간 달라요. 아 그래요? 왜냐면 여사는 사업을 해봤잖아. 사업을 한 사람들은 일단 이익이 제일 우선이거든. 그래서 여사는 처음에 문자 익십에 이런 얘기했어요. 한 대표 큰일을 하실 사람인데 제 문제로 대통령과 사이가 나쁘니까 조바심이 난다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사는 속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너무 믿고 이 녀석 내가 멸치 다 갖다 줬는데 도대체 멸치 먹고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손잡을 수 있는 스타일이야. 근데 대통령은 그게 아니야. 대통령의 1번 키워드는 의리거든. 내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1번 키워드는 의리예요. 갖고 내가 지를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내 뒤통수쳐? 대통령은 계속 분노. 그게 이제 옛날 김영철 씨가 얘기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거. 측근의 배신은 제일 분노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여사는 싫지만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해서 손잡을 수 그런 얘를 잘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할 거야. 근데 아마.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뭉개고 가는 게 어떤 이미지냐면 오세훈 시장도 우리가 좀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계속 고개를 ቃ우뚱거리잖아요. 명태균 씨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언론에 보면 돈을 주고 받은 것까지도 나왔는데 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고발장은 써놨다. 근데 하지만 법적 조치하는 거 그냥 일일이 다 그렇게 나를 비판하고 모욕시키는 거 다 뭐 법적 조치하는 게 맞냐 그런 식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가 있으니까 밝혀지면 곤란하니까 법적 조치를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같은 이미지가 될 수가 있어서 오늘 또 신동아에 보면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기사를 썼던데 그런 기사가 막 나오고 그런 인식이 확산되는 거는 우리 보수파의 중요한 자원, 재원, 기대주 한동훈 대표에게 좋지가 않다. 장소연님이 정말 한 대표를 아껴서 지금 조언하는 거네요. 정말 저 한 네. 대표보다 윤 대변인님을 더 많이 아끼고 그러는데 아끼시더라고 보니까. 좋지 않아요. 많이 이렇게. 아껴요. 다음번에 진짜 공천 받아가지고 배지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그럼 한동훈 대표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안 될 계속 것 같은 쌓여가고 느낌. 있다. 일단 뭐 저희가 이 문제는 OX로 정리하도록 넘어가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네. 이른바 그 당원 게시판 이건 물론 앞서 윤 대변인이 지적한 대로 부수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관심이 또 여기 있으니까 이 게시판 논란의 작성자에 대해서 나중에 밝힐 거다 안 밝힐 거다. 이건 뭐 OX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밝힐다고 했는데 아 그래요? 그건 안 지금은 밝힌다고 그런데 했죠. 앞서 윤 대변인 얘기는 또 나중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셔서 안 한다고. 부채 많이 쓰지 말라고 그랬고 알았어요. 가족이 썼냐 안 썼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그래요. 낫죠. 그 얘기예요, 알게- 그 얘기 지금? 그 얘기 근데 그러니까 오케이. 질문이 좀 그게 이렇게 제일 중요한 죄송합니다. 문제지, 솔직히. 저는 나는 바로 사과하잖아.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 더 명쾌하게 지도 작가면 가족이 좋아. 썼다 안 썼다 이걸로 가족이 자, 자, 썼다 자. 동그라미 안 썼다 X입니다. 아, 그렇게 보냐고요? 네? 저 뭐 질문이 뭐예요? 가족이 썼다 안 썼다. 어떻게 아, 생각하냐?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냐? 생각하냐. 어. 판단. 자 판단 하나 둘 셋. 안 썼지. 안 썼지. 안 썼다. 안 썼으면 왜 지금 이렇게 사태를 키워 왜? 장해찬이네. 윤 대변인은 윤 선생은 답이 뻔한 거고 어. 안 썼다고 봐요? 안 썼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썼으면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한동훈 성격에 가족이 썼은 거를 알았다면 즉시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거를 털고 가자라는 생각에 급히 수습을 했을 텐데 가족이 안 썼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는 대단히 전략적으로 지금 되치기 하기 위해서. 대치기를 하기 위해서 웅크렸다고 봐요. 진짜? 근데 이제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지금 발끈한 건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럴 가능성도 물론 그거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왜냐면 봐요. 가족인 거를 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웅크러들어서 언젠가는 알려질 거고 친윤에서 공격 안 끝날 거를 그 정도는 저도 판단하는데 이거를 뭉갠다? 안 뭉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족이 아닌 거를 확인하고 이거를 쭉 끌고 와서 사실상 용산이 이 발톱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 대치기 할 생각으로 지금 하지 않았을까. 한동훈 그래서 저는 가족은 안 썼다라고 엄청나게 좀 전략적으로 보는.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바보거든. 그게 맞는 거야. 아니 그 바보거든 안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 저는 이제 그럴 근데 가능성도 바보는 배제할 수 여당 없지만 대표가 모르니까. 바보라고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이게 검사 스타일인 것 같아요. 특히 가족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 법률가로서. 시용산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